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법원은 1심에서 진술 회유를 위한 연어 술 파티는 없었다라면서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자, 먼저 1심 유죄 판결에 아쉬워하는 이화영 전 지사 측 변호인 목소리부터 들어봅니다. 연어 술 파티에 대해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적은 없습니다. 날짜에 관해서만 기억이 불분명했던 것이고. 이화영 피고인의 경우에는 거짓말 탐지기에서 진실 반응이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개인적인 기억 속에서는 이건 당연히 술 파티가 있었다, 술이 반입이 됐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현재 항소를 제기하면서 불복하겠다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먼저 지난 20일 재판장으로 좀 되돌아가 봅니다. 검찰이 기소했던 혐의는 총 3가지였는데요. 이 대통령을 위한 3차례 쪼개기 후원금을 김성태 회장 측에 요청한 정치자금법 혐의는 무죄가 났고요. 대북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공무원들한테 의무가 아닌 일을 시킨 직권 남용 협의는 공소기각. 그런데 가장 관심이 컸던 연어 술파티 위증 재판에서는 유죄가 인정이 된 겁니다. 바로 이 위증 혐의 관련해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유죄라는 재판 결과에는 이 진술이 조금 오락가락했다는 점이 컸었습니다. 실제로 법원뿐 아니라 국회에 나와서도 날짜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술자리가 있었다는 6월 18일 아니면 6월 30일일 것 같은데. 제공된 음식은 연어의 회덮밥, 국물 요리, 술, 음료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날짜가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 현재 술 파티가 있었던 날짜 특정하고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6월 18일이나 19일일 것 같고요. 6월 18일. 5월 17일 연어 술 파티는 사실상 제가 어떤 그 항복한 거를 축하하는 자리 같은 자리였어요. 구자룡 변호사님,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참여 배심원단도 그리고 법원도 이렇게 날짜를 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냐, 오락가락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 날짜가 변동됐다는 게 저 전체 내용 자체가 허위라는 것하고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5월 17일에 자기가 항복한 거에 대해서 축하하는 자리였다라고 했는데 5월 17일에는 아예 자백 자체가 없었던 게 수사 기록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면 날짜만 헷갈린 게 아니라 저 스토리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연어 술 파티라는 걸 할 명분 자체도 없는 건데 껴맞췄던 내용이 허위구나. 그래서 다시 또 꼴대 옮기듯이 옮긴다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날짜를 또 옮겼는데 그때는 또 이제 여러 가지로 또 사실관계가 안 맞고 또 이제 영수증이랑 맞추다 보니까 또 날짜가 변경됐고, 그러니까 전체가 무너졌는데 지금 유죄가 나오니까 날짜만 바뀌었지 내용은 바뀐 게 없다 이렇게 변명은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날짜가 바뀐 것으로 그냥 모든 내용이 무너지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2000년도에 TV조선에 출연해가지고 뭐 이런 방송했어요. 그때 신여석 고문도 만났어 이러는데 2000년도엔 TV조선 개국도 안 했는데 이래버리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연어 술 파티라는 걸 굳이 검사가 자기의 징계나 이런 거 걸리는데 왜 했겠느냐. 그럴 리가 없는데 그때 이런 사유 때문에 했다라는 게 싹 무너지다 보니까 국민참여재판에서 국민들께서도 이거는 위증이다라고 했고,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본인의 판사로서의 심증과 맞지 않으면 그 재판부가 배심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건 내면에 깔린 건 판사의 심증과 배심원의 심증이 일치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김진욱 대변인님, 저희가 지금 장면에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쌍방울 관계자가 그 앞에서 그 물병에다가 소주를 담아갔던 이런 상황도 증거로 제시가 됐었고요. 또 하나 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분명하게 내가 이 메뉴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증거가 되지 않았냐 했었는데 결국은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지금 법원에서 이번에 나온 판단은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좀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지금 뭐 날짜가 좀 흔들렸다든지 또는 구체적으로 덮밥이냐 초밥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헷갈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들을 주시는데, 여기에서 배심원이 7분이 그중에 4대3 사실상 팽팽한 정도의 그 의견이 갈렸다라는 것은 당시에 연어가 들어갔다라는 건 연어가 그게 덮밥인지 초밥인지 형태와 관계없이 외부에서 연어와 관련된 음식물이 들어갔다라는 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술이 단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술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안 들어갔을 수도 있다. 그걸 잘 모르겠다. 그거를 증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런 4대3의 판단이 나왔고
그리고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인정을 안 한 부분인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화영 부지사가 거짓말 탐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진실 반응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쌍방울 직원이 법인카드로 검찰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소주 3병을 처음에 소주 3병과 그 생수 3병을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가적으로 나중에 한 병을 더 사옵니다. 예. 이유가 뭐냐. 그런데 이 사람은 본인이 괴로워서 차에서 마시려고 준비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그런 설명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다툴 만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외에 지금 나머지 2개의 사건에 대해서 배심원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한 부분도 있었고 또 이 법원이 이것은 완벽하게 검찰이 이 공소권을 남용했다. 그래서 그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를 기각했던 그 사건도 여기 하나가 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에 단지 그 술이 들어간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으로 이화영 부지사가 고의적으로 진술을 위증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부분은 여전히 좀 의문이 있다. 네. 구자랑 변호사님은 김진욱 대변님의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법적으로 좀 따져볼 부분이 있는 게 위증죄는 원래 성립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법리도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4대 3이니까 나머지는 뭐 결백을 인정한 거냐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형사법 대원 측은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래서 애매하다 싶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기 마련이고 그게 법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죄를 이제 의견을 낸 분들도 그걸 이노센트 그런 사실이 없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not guilty 입증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무죄의 의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3명에 대해서도 우리 위증죄 법리는 그런 사실이 없었는데 허위다라는 것만 가지고 바로 위증 유죄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예. 본인의 기억하고도 반대되는 얘기를 허위로 얘기했느냐 여기까지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변호인이 노영희 씨가 얘기했던 게 본인의 기억 속에서는 이게 맞다고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화영 씨는 적어도 자기가 진짜라고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위증죄를 빠져나갈 수 있는 법리가 하나 열리는데 네. 그것마저도 인정이 안 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를 인정하지 않은 건가요? 그렇죠.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도 인정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거짓말 탐지기는 법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에서 제시를 하더라도. 아, 예. 그래서 증거 능력 자체가 없는데 참고 자료인데 일단 이게 거짓말 탐지기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내가 거짓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심리적인 반응이 막 드러나는 사람이어야 되고 기계에 그게 정확하게 측정이 된다라는 전제가 깔릴 때만 참고 자료가 되는데 그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원초적으로 부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는데 유리한 거를 주장하고 싶은 사람은 이 결과를 갖고 오는데 법원이나 배심원단에서 이런 거 인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는 거는 거짓말이 반복되면 스스로도 그걸 진짜라고 믿는 경우가 많아요. 리플리 증후군도 있고 예. 감정의 둔감화라는 것도 있고. 근데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사람이 놀래가지고 들통날까 봐 막 땀 흘리고 막 심장박동 빨라지고 이걸 몇 년 지났는데 그럴 리는 없잖아요, 사실. 아, 예. 그래서 이거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거짓말 탐지기 가지고는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서 뭐 이제 본질을 이제 흔들기는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공소 기각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라는 건데 저는 네. 오히려 네. 배심원단에서 공소권 남용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법원에서 요거는 내가 보기엔 법리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치되는 거에 대해서는 일치됐으니까 그렇게 하고 아니다 싶으면 법원에서는 법리적인 걸 앞세우거든요. 네. 연어 술 파티에 대해서는 일치했잖아요. 여기에 더 핵심이 있는 겁니다.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공소 기각이 됐는데 민주당 그러니까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입장은 계속해서 이제 항소를 하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네, 지금 방금 전에 속보가 그 이화영 측에서 지금 이제 항소를 제기했네요. 그러면 지금 저는 뭐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과연 당시 수원지검에서 외부의 음식물이 반입되고 또는 혹은 또 술이 반입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서울고검의 인권침해 TF에서 조사를 또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서 외부 음식물이 반입이 됐다라는 부분이 인정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국회에서 국조특위를 할 때 당시 그 교도관들의 증언도 처음에 검찰이 그 일관되게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하고 다르게 그 교도관들이 외부 음식물이 들어가는 걸 내가 봤다라는 증언들도 상당히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 단지
술이 들어갔는지를 본 사람이 없을 뿐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물병 형태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못 봤는지 또는 진짜 안 들어갔기 때문에 못 봤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다툼의 여지는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충분하게 다퉈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수원지검 1313호에 함께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술 파티는 없었다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박상용 검사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때 연어 술 파티 있었습니까?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1년 반 전에 이 논란이 일었는데요. 수원지검의 전수조사, 경찰의 수사, 그리고 재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모두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연어회 술파티 그건 뭔지는 아시죠? 제가 나이가 몇인데 먹는 거 이제 그만 좀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소주를 드셨냐? 연어 먹었다고 이게 일에 무슨 관계인지 5월 17일 날 정확히 술 안 먹었고요. 예. 허구한 날 무슨 죄송하지만 의원님 죄송하지만 저 나이가 60인데 거의 먹는 거 이제 좀 그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예. 박상윤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무부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이제 나서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징계 사유 자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좀 명예를 깎아 내려가면서 이 수사 절차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도 타당하다. 왜냐하면 연어술 파티로 시작하는 사건인데 정작 핵심은 쏙 빠지고서 징계를 진행한다. 그리고 정직 2개월이 청구가 됐는데 그게 맞는지를 따져보기 위해서 직무를 무기한 정지해버렸거든요. 사실 이런 건 없어요. 쉽게 말하자면 법원에서 실형 2개월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무기한 구속해놓겠다. 뭐 이런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예. 사실 직무정지가 정직이랑 똑같은 건데 이런 사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속한 결론이 나오는 것조차도 부담스럽고 걸어놓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그걸 지렛대 삼아가지고 공소 취소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을 벌고자 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징계 사유로 지금 제기된 것도 외부 음식을 줬다라는 건데 네. 구속된 피의자가 와가지고 조사를 받을 때 야간 조사를 하면은 저녁을 먹입니다 원래. 안 먹이면 오히려 그거 가지고 민주당에서 인권 침해 수사했다 아마 그랬을걸요. 그러니까 먹이는 게 맞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반발해서 다른 일선 검사들도 나는 삼계탕도 사서 먹인 적도 있다. 이런 얘기도 막 나왔잖아요. 저도 사법연수원 때 2달간 검찰청에 15했었거든요. 저도 네. 밥을 먹였었거든요. 탕비실에 과자도 주고 예.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실무에서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와요. 교과서예요? 네, 교과서에 음식이나 담배나 이런 거 제공하는 거는 대가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라고 아예 수사의 기술로 보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 누가 아까 그 김성태 회장 말이 그래서 그 형사소송법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똑같아요. 누가 음식 준다고 그거 말하겠습니다. 초등학생도 아니고 뭐 짜장면 준다고 그거 말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게 대가 관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사안인데 민주당과 법무부에서 너무 의도를 갖고 많이 오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선 멈춰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네. 이제 1심에 불과하다. 항상 이제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내란이나 이런 거 1심 나왔을 때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 안 하니까 그거 갖고 비판하셨잖아요. 1심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태도 그때그때 달라요가 아니면은 여기서도 민주당도 인정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1심 판결 뒤 민주당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명 중에 3명이 무죄 의견을 냈으면 이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안 됐다라고 판결을 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게 법리에 더 부합합니다. 가야지요. 검찰들이 얼마나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이화영을 희생양 삼아 수사를 조작하고 기소했는지 다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반드시 갑니다. 오늘 조간들도 민주당의 이 조작 기소 특검이 이제 추진력을 잃었다 이런 기사들이 많았는데 김진욱 대변인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여전히 특검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뭐 아직까지 당에서 입장의 변화가 있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제 서영교 의원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아직 그 민주당은 이번 그 특검을 조작 기소 특검을 진행하겠다라는 의지는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전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문제만 가지고 지난번에 국정조사 특위를 한 건 아닙니다. 거기에 다른 사건들도 여러 개가 이제 포함되어 있었고 예.
그 사안에서도 뭐 예를 들면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 진술 회유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강압적인 수사 방식이 있었다라는 부분들도 일부 확인이 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작기소 특검이라는 게 단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해당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당시에 경기도지사에 있었던 이재명 지사를 강하게 압박하고 그 회유하기 아니 이 한쪽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검찰이 상당히 여러 다방면의 그 조작 기소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분명히 들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확인할 내용은 확인하고 만약에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자룡 교사님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배심원당 7명 중에서 3명이 위증 혐의 관련해서 무죄라고 본 만큼 이것은 분명히 의혹이 많은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작 기소 특검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논리 전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법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합의부 3명이잖아요. 3명 중에서 3명 다 일치하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어요. 예. 근데 2대1로 했을 때 주문이 뭐 유죄다 이렇게 나왔을 때 항상 그 한 명은 달랐지 않냐라는 거 가지고 트집 잡고 판결 전체를 뒤집으려는 시도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인 의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와 반대되는 어떠한 거라도 긁어 모으겠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사실 이 의혹이 강남의 고급 식당에서 연어회가 배달이 돼서 들어가서 뭐 이런 식이었다가 그 얘기 싹 없어지고 연어회가 지금 이제 연어 덮밥으로까지 바뀌는 상황이 됐거든요. 예. 이게 연어 덮밥에 파티를 열 수가 있냐? 이게 상식적으로 안 되니까 그런 것이고 그 정도 가지고 진술 회유가 되겠나? 아유 이것도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결국은 밥 먹인 거 가지고서 문제 삼는 사건이 돼버렸잖아요. 밥 먹인 거 가지고서 이게 조작 기소까지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은 여기서만 드러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화영 씨가 7년 8개월 선고받았을 때 그때도 수사 절차에서의 강압 수사, 뭐 회유,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었지만 법원에서 다 배척됐어요. 네. 사실 이거를 그때 끝났어야 되는 얘기를 몇 년을 끌고 와서 재탕삼탕을 했는데 2번, 3번 철퇴를 맞은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마저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나 원하는 판결 나올 때까지 끝까지 해보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